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날카롭게 한지우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이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우는 낡은 창고 건물의 철제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니,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원인이었다. 아버지,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성실했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 사고의 후유증처럼 아버지의 회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지우는 대학을 포기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월세방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건넨 이 봉투, 그리고 이름 없는 채권자의 끝없는 독촉이었다. 몸유로가빠. 며칠 전 채권 주심 담당자에게서 걸려온 전화 속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인 그 목소리는 지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채권 주심 담당자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우에게 직접 채권자를 만나라고 통보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요구를 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경고와 함께 지우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 이 사슬의 주인을 만나야 했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텅 빈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과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사무용 책상 뒤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지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마치 겨울 바다의 파도처럼. 지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한지우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조금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지우는 꿀꺽 침을 삼키고 가까이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아버지 회사 서류들과 함께 그녀가 수년간 보아왔던 채무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 한가운데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네, 제가 한지우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민준. 그 이름은 그녀의 과거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인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였다. 10년 전 지우가 18살이었을 때 그들은 첫사랑이었다. 모든 것이 서툴고 풋풋했던 고등학생 시절, 민주는 지우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다. 놀라셨나 보네요. 민준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옛날의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강민준, 아니, 사장님 맞으세요? 지우의 물음에 민준은 말없이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서 여유와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낡은 교복을 입고 지우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소년이 아니었다. 명품 수트 차림에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대기업 회장. 그 말은 지우가 알고 있던 민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한지우 씨,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이미 파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이 낡은 회사와 회사를 운영하며 생긴 수많은 빚. 전부예요. 민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지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잠도 줄여가며 일했고 남들에게 멸시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노력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습니다. 민준은 몸을 일으켜 지우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지우를 뒤덮었다. 옛날의 민준이었다면 이 그림자는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숨막히는 압박이었다. 무슨 잔이요? 지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민준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몸으로 갚으라고 했죠. 당신의 노동력으로. 지금부터 내 개인 비서가 되어 내 곁에 있어. 당신의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써.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은 모욕적이었다.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갚으라니 그게 무슨 오해하지 마.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천박한 의미가 아니니까. 하지만 한지우 씨, 당신 내 옆에 있어야 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단순한 비서 업무가 아니니까.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민준의 마지막 말은 의문스러웠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니. 지우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주변에 감도는 차가운 공기는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잃은 후 그녀는 많은 것을 견뎌왔다. 멸시와 비난, 그리고 끝없는 좌절. 하지만 오늘 10년 만에 만난 첫사랑에게서 듣는 모욕적인 제안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지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법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파산이든 뭐든. 그럴 수는 없지.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와요? 왜요? 강민준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날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지우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절규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지우의 외침에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이유? 이유는 간단해. 당신 아버지의 빚이 단순한 빚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 빚은 나에게도 관계가 있으니까. 10년 전 우리가 헤어진 이유,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이 빚과 얽혀 있어. 지우는 민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인가? 아버지의 빚과 10년 전 그들의 이별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그녀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지우의 사진과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지우는 빚의 고통에 찌들어 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민주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지우는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영원히 묻힐지도 모른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지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민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우는 민준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무슨 조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내게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해요. 10년 전 우리가 헤어진 이유,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 빚에 얽힌 모든 진실을. 민주는 지우의 당돌한 요구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조하, 계약서에 사인해. 오늘부터 당신은 내 소유야.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소유라는 말에 모멸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이 내민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졌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굴레는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지우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10년 전 그를 떠나게 만든 고통과 슬픔이 깊게 숨겨져 있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털이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민준에게 달려왔다. 민준은 개를 쓰다듬었고 개는 민준의 손길을 받으며 지우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개의 눈빛은 묘하게도 지우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민준은 지우에게 말했다. 백구야, 내 오랜 친구지. 이제 당신도 이 녀석과 친해져야 할 거야. 지우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낯선 곳,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개의 등장.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로 속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강민준의 오피스텔은 지우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넓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가구와 차분한 모노톤으로 꾸며진 내부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지우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민주는 그런 그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했다. 계약서 조항은 읽었겠지. 오늘부터 당신은 내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야 해.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야 하고 내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해. 지금부터 당신의 생활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지우의 인생이 그의 손바닥 안에 놓인 것처럼.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굴욕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뭐죠? 개인 비서라고 하셨지만 민주는 지우의 질문에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지우의 순진함에 대한 냉소에 가까웠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야. 나는 당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당신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내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지우는 민준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녀에게 빚을 빌미로 이런 계약을 강요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우의 눈빛에 의문이 가득 차자 민준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당장 오늘은 할 일이 있어. 내일 있을 이사회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해. 민준은 그녀에게 노트북과 자료 더미를 건넸다. 자료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기업 인수 합병 계획이 가득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할 생각이었다. 비록 꿈을 접어야 했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낯선 오피스텔의 낯선 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검토했다. 민주는 건너편 방에서 가끔씩 나와 물을 마시거나 지우가 일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감시하는 것 같기도 했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다. 지우는 그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10년 전 그들의 풋풋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민주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만능 제주꾼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사람이 바로 지우였다. 지우는 민준의 따뜻한 미소와 가끔씩 드러나는 순수한 눈빛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지우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홀로 아픔을 감당해야 했다. 아버지, 왜 그때 민준이를 놓아주셨나요? 지우는 자료를 들여다보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10년 전 민준이 사라지기 며칠 전 그녀의 아버지는 민준을 집으로 초대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을 지우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민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민준의 표정은 어두웠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우는 그때 아버지에게 민준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는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다 이유가 있어. 그게 전부였다. 그때 갑자기 민준의 오피스텔 문이 열렸다. 털이 하얀 진돗개 백구가 낑낑거리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백구는 지우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지우는 놀랐다. 민준의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리 백구는 지우에게 처음부터 친근하게 굴었다. 니오, 이름이 백구라고 했지? 지우는 조심스럽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기분이 좋은지 지우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때 백구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가 눈에 띄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펜던트에는 작게 민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다. 민준의 과거는 그녀에게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하지만 백구는 민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백구는 지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백구야, 지우씨 불편하게 하지 마.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백구를 불렀다. 백구는 민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지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으르렁거리며 민준을 경계하는 듯했다. 민준은 묘한 표정으로 지우와 백구를 번갈아 보았다. 너희 예전에도 만난 적이 있나? 지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10년 전 민준은 백구를 키우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개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민준이 왜 이 개를 오랜 친구라고 부르는 것일까? 지우는 백구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쳐다보았다. 민이라는 글자는 왠지 모르게 지우의 기억 속 한 조각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지우는 백구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다. 백구는 마치 자신과 민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 혹은 어떤 비밀을 지키고 있는 듯 했다. 지우는 민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민준의 방문에 귀를 댔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부터 민준은 지우를 깨웠다. 그는 지우가 밤새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지우는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다. 준비 잘했군. 오늘 이사회 발표는 당신이 맡아. 지우는 깜짝 놀랐다. 네? 제가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대신 당신이 나를 대신해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 자료를 발표해. 민주는 지우의 의문을 묵살했다. 지우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준 정장으로 갈아입고 그의 채 올라탔다. 낯선 운전기사는 지우를 대기업 본사로 데려갔다. 그곳은 지우가 꿈꿔왔던 세상이었다. 거대하고 화려하며 권력과 돈이 넘쳐나는 세상.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세상이기도 했다. 이사회 회의실. 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낯선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바로 김영호, 민준의 오른팔이자 그들의 운명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 민준의 회사 부사장이었다. 김영호는 지우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우를 무시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네가 강 회장 대신 온 건가? 자네 같은 어린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강 회장도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할 줄 모르는군. 지우는 모욕적인 김영호의 말에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저는 강민준 사장님의 비서 한지우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대신해 오늘 이사회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영호는 지우의 당당한 태도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아.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지.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준비한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막힘이 없었다. 하지만 발표 도중 김영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잠깐, 그 자료 좀 이상한데? 여기 이 부분.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김영호는 지우가 준비한 자료 중 한 부분을 꼬집었다. 지우는 당황했다. 분명 민준이 준 자료에는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긍정적으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김영호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민준은 그녀를 이사회에 보내면서 동시에 김영호와의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이건 강 사장님께서 주신 자료와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우는 말을 더듬었다. 김영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을 하는군. 강 회장이 이런 허위 자료를 만들 리가 없지. 당신 강 회장을 대신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당신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혹시 그 빚을 대신 탕감해주겠다고 해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건가? 김영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민준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일까?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김영호와 지우를 번갈아 보더니 김영회계로 향했다. 이사회 발표는 내가 직접 하지. 김 부사장, 더 이상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김영호는 민준의 등장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했다. 강 회장, 이 여자 비서가 말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회사의 재무 상태가 엉망인데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를 하려던 것 말입니다. 민준은 김영호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김영호의 말에 대한 조롱이었다. 김 부사장, 그 회사의 진짜 재무 상태는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이 여자 비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작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민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김영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우는 민준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민준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이용해 김영호의 계략을 밝혀내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민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10년 전 그녀를 붙잡아 주던 그 손과 똑같았다. 지우는 민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이제야 그가 왜 자신을 자신의 곁에 두려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김영호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그녀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끌어들여 함께 싸우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10년 전과 변함없는 따뜻함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의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김영호 부사장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빚이라는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어떻게 김영호가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민준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자신을 그곳에 보냈을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민준은 운전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옆모습은 10년 전과 변함없이 날카롭고 잘생겼지만 이제는 그 위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늘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혼자 겪어왔을 고통과 싸움의 흔적처럼 보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지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영호 부사장이 내 빚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왜 나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민준은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김영호는 내가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나는 그에게 미끼를 던진 거야. 당신을 이용해서. 미끼요? 그래, 당신이 빚 때문에 나에게 몸으로 갚아야 하는 비서라는 소문. 그게 김영호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였을 테니까. 김영호는 당신을 나를 공격할 약점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내가 그를 이용해 그의 악행을 폭로할 계획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야. 지우는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김영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짠 것이었다. 지우는 민준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를 오해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우의 물음에 민준은 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 속에는 10년 전 그들의 이별을 불러온 깊은 고통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10년 전에 당신을 떠난 이유,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 그 모든 것이 김영호와 관련되어 있어. 민준의 말은 지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10년 전 나는 고아였다.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지. 나는 이모 집에서 자랐는데 그 집 식구들은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 오직 당신 아버지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 내가 당신 아버지를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는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지. 당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회사에 내가 재능을 보였다는 걸 아시고는 나를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해서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 그때 나는 당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어. 민준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민준을 자주 칭찬했었다. 민준이 저 녀석은 참 똑똑하고 성실해. 우리 지우를 잘 부탁한다. 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김영호는 당신 아버지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어. 그는 당신 아버지의 회사와 내 기술을 뺏으려고 했지. 나는 그의 계략을 알고 있었지만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어. 그는 이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내게 도망가라고 하셨어. 너라도 살아야 한다. 내가 해결할 테니 너는 잠시 사라져 있어라. 라고 말하셨지. 나는 그때 당신을 두고 갈 수 없다고 울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힘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때까지 지우를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내가 당신을 두고 떠난 이유야. 지우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오열했다. 그녀는 그동안 민준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녀를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민준을 위해 희생했던 것이었다. 아버지. 지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 지우야, 너는 참 맑고 좋은 아이야. 너는 항상 행복해야 해. 그리고 민준이를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때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아버지는 민준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그것도 김영호 탓인가요? 지우의 물음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김영호가 아버지를 압박했어. 아버지의 회사를 뺏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아버지는 끝까지 버티셨지만 김영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어.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지. 나는 돌아올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복수를 다짐했어. 김영호를 무너뜨리고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에게 돌아오겠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혼자 싸워왔던 것이다. 외롭고 힘든 싸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지우와 그녀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때 민준의 오피스텔 창고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돌리려던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은 발신자를 확인하고 표정을 굳혔다. 김영호였다. 여보세요. 강 회장. 내가 실수했군. 하지만 걱정 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 그녀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야. 김영호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김영호, 무슨 짓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작은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지. 당신의 옛 추억이 담긴 곳으로. 민준은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차의 시동을 걸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영호가 우리 과거와 관련된 곳에 당신을 납치하려는 것 같아.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민준은 거칠게 차를 몰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때 백구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차 뒤에 바싹 붙어 쫓아오는 차 안에는 백구가 앉아 있었다. 백구는 민준을 향해 짖으며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백구! 지우가 소리쳤다. 백구는 민준의 차와 자신의 차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민준은 백구의 행동을 보고 운전석의 거울을 통해 뒷좌석을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봉투는 지우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봉투와 똑같았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서류가 아닌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민준과 지우의 행복했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낡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민준을 믿어라.
그는 너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이 봉투를 전해줘. 이 봉투 안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지우는 사진을 보고 멍해졌다. 아버지의 낡은 글씨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했을 뿐이었다. 이건 아버지의 봉투에 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품을 보관하던 창고에 있었어요. 내가 가져온 건 지우는 자신이 가져온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빚 서류와 함께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USB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기라고 쓰여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을 통해 그녀에게 이 USB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민준은 백구가 가리킨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10년 전 민준과 지우가 자주 갔던 작은 오두막이었다. 그곳은 그들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민준은 김영호가 그곳에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 거라고 직감했다. 지우, 여기 있어.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민준은 지우를 차 안에 남겨두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오두막 안에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민준은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갔고 지우는 경악했다. 깡민준, 지우는 민준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는 차에서 뛰쳐나와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그때 김영호의 차가 뒤에서 쫓아와 지우를 덮쳤다. 지우는 쓰러졌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면서 멀리서 민준의 절규를 들었다. 그리고 백구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지우는 눈을 떴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녀의 곁에서 일어났다.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두막의 폭발음과 김영호의 차가 그녀를 덮치려던 순간, 그리고 그녀에게 달려오던 백구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백구는 괜찮아요? 그 녀석이 나를, 지우의 말에 민준은 안도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백구는 무사해. 네가 쓰러지던 순간 백구가 너를 밀쳐냈어. 그래서 너는 차에 직접 부딪히지 않았어. 대신 백구의 다리가 약간 다쳤지. 지금은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어.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백구. 그 녀석은 생명을 걸고 그녀를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봉투에 든 USB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민준이 10년 전 자신을 떠난 이유. 모든 것이 하나의 실타래로 엮여 있었다. 강민준,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봉투에 지우는 민준에게 봉투와 USB를 건넸다. 민준은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 봉투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건 내가 아버님께 드렸던 봉투인데. 민준은 USB를 꺼내 PC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낡은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영상에는 지우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민준아, 그리고 지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너희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민준아, 너는 10년 전 김영호의 계략에 빠져 회사와 기술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에게 도망가라고 했지. 하지만 사실 김영호는 그때 나를 협박하고 있었어. 너를 잡지 않으면 지우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겠다고.
나는 너를 지키는 동시에 내 딸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너를 떠나보냈지. 그리고 김영회에게 복종하는 척하며 그의 옆에 머물렀어.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그녀와 민준을 지키기 위해 김영호의 협박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영호는 나를 믿지 않았지. 그는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고 나를 협박했어. 나는 결국 병을 얻게 되었고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직감했지.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만들었다. 이 영상에는 김영호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다. 그가 어떻게 내 회사를 빼앗았는지, 어떻게 민준의 기술을 훔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이 영상은 김영호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민준아, 네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지우를 지키고 김영호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줄 거라고. 영상 속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미안하다. 너에게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해서.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민준이가 돌아오면 너는 민준이와 함께 행복해야 해. 민준이는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를 믿어다오. 영상은 그렇게 끝이 났다. 지우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오해했다. 아버지가 민준을 떠나보낸 이유, 그리고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 그 모든 것이 사랑과 희생이었다. 민준은 지우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다. 10년 전 지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그녀의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아버님은 아니에요. 강민준 사장님,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아버지를 지키려 했고 나를 지키려 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을 오해하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지우는 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민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들의 운명적인 재회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가 김영호가 아니었다. 민준의 오른팔인 정비서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부사장님의 계략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은 증거를 조작해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증거물을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로 회장님을 신고했습니다. 민준은 정비서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김영호는 이미 그가 이사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민준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버지의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정비서, 당장 내가 있는 곳으로 와. 그리고 이사회 임원들과 기자들을 모두 모아.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김영회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우의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민준의 오피스텔 창고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우와 민준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들의 표정은 굳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10년 전부터 이 회사에 얽힌 모든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한지우 씨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히려 합니다. 민준의 말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그때 김영호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회장,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증거를 조작하고 있어. 당신은 내 회사와 내 명예를 짓밟으려는 거야. 김용호는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증거 조작은 김용호 부사장이 더 잘 알 텐데. 10년 전 아버님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아버님을 협박하고 결국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영상이 증명해 줄 겁니다. 민준은 지우의 아버지가 남긴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용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김용호는 소리치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민준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때 백구가 나타났다. 백구는 김용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짖었다. 김용호는 백구를 보고 겁에 질렸다. 저게는 김용호는 백구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우는 이상함을 느꼈다. 백구는 단순히 개가 아니라 김용호의 악행을 알고 있는 목격자였다. 민준은 백구를 보며 말했다. 백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순간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백구는 아버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친구죠. 그리고 백구는 김 부사장의 냄새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민준의 말에 김용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백구는 김용호에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고 김용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아니야,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다 거짓말이야. 김용호는 발버둥 쳤지만 그의 악행은 이미 만천에 드러난 뒤였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순간을 기록했다. 지우는 민준의 곁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10년의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무죄였다. 그리고 민준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김용호가 경찰에 연행되자 창고 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정적으로 가라앉았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지우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때 민준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지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싸움을 끝낸 사람의 안도감과 지우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그동안 혼자 겪어왔던 고통의 시간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때 백구가 낑낑거리며 그들의 발치에 다가왔다. 백구의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준과 지우에게 몸을 비볐다. 백구는 민준과 지우의 눈을 번갈아 보며 마치 내가 다 해냈지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웃으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백구야, 네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몰랐을 거야. 민준의 말에 백구는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백구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10년 전 지우의 아버지가 쓰러지던 순간을 목격했고 그 모든 진실을 묵묵히 지켜온 증인이었다. 그날 밤 민준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지우는 낯선 방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민준의 따뜻한 마음과 백구의 순수한 사랑이 채워져 있었다. 민준은 지우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백구는 지우의 곁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영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아버님은 명예를 되찾게 될 거야. 아버님 회사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빚도 모두 해결될 거야.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지우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짊어져왔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갚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지우야. 내가 당신에게 더 미안해. 10년 전 당신을 두고 떠난 것도, 돌아와서 당신에게 모질게 군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당신은 그동안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어. 이제 내게 그 짐을 맡겨줘.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날 밤 지우는 10년 전 민준과 헤어지던 날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민준은 그녀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민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지우를 지켜줘. 아버지는 민준을 떠나보내고 눈물을 흘렸다. 꿈에서 깨어난 지우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민준을 떠나보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다. 묘소 앞에서 민준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10년 전 제가 아버님을 두고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딸 지우를 지키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민준의 말에 지우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버지,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믿으셨던 것처럼 민준이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군요.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들의 눈물은 아버지의 묘비에 떨어졌다. 그때 백구가 묘비 앞에서 낑낑거리며 민준과 지우를 번갈아 보았다. 백구는 마치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듯했다. 그들이 묘소를 떠나려던 그때 낡은 오두막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노인은 지우의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다고 했다. 지우야, 너 왔구나. 내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마지막까지 너와 민준이를 생각했지. 그리고 이 봉투를 남겼단다. 노인은 지우에게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우의 아버지가 민준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우야, 민준아, 너희는 참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작은 땅과 오두막은 너희에게 주마. 이곳은 너희의 추억이 담긴 곳이니 너희가 이곳에서 다시 행복을 찾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민준아, 너는 지우를 사랑해 주렴. 지우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니까. 지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그들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다. 민준은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노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군, 자네는 참 좋은 아이야. 네 아버지가 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이 오두막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렴. 민준은 노인의 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들이 오두막을 떠나려던 그때 백구가 낑낑거리며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민준과 지우는 백구를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목재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 10년 전 지우에게 선물하려 했던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민준은 목걸이를 꺼내 지우의 목에 걸어주었다. 목걸이에는 낡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지우는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10년 전에 이 목걸이를 주려고 했었구나. 그래, 그때 너에게 이 목걸이를 주려고 했었는데 결국 주지 못했었지. 이제 이 목걸이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네 곁에 있을게. 민준은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10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그 소년의 향기와 똑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재회는 아버지의 희생과 백구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우와 민준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어리고 풋풋한 사랑이 아니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견고하고 깊은 사랑이었다. 그들은 오두막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은 지우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작은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지우와 민준의 노력으로 다시 성장했다. 그들의 회사 이름은 2개의 별이었다. 2개의 별은 지우와 민준, 그리고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지우의 아버지와 민준의 어머니를 의미했다. 그들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백구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지우와 민준이 오두막을 떠나 민준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밤은 깊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민준은 지우를 위해 따뜻한 물을 데워 욕조에 받아주었다. 지우는 몸을 담그고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를 풀었다. 욕실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백구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욕실에서 나온 지우를 민준은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다정했다. 10년 전 지우가 사랑했던 그 소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민준아,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지우의 물음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김영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어. 아버님의 명예도 되찾았고 아버님의 빚도 모두 해결했어. 이제 당신은 자유야. 민준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자유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오랜만이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빚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다. 빚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그녀의 꿈과 희망까지 짓밟았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민준은 지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우야, 울지 마. 이제는 행복해야 해. 아버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민준의 말에 지우는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다짐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준 선물, 그리고 민준이 그녀에게 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그날 밤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꿈속에는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꿈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눈을 떴을 때 민준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대신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우야, 잠시 나갔다 올게. 돌아오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는 나를 강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줘. 지우는 쪽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다.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를 지켜준 남자. 지우는 민준이 돌아올 때까지 오피스텔에서 기다렸다. 백구는 그녀의 곁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백구는 민준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준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지우를 소파에 앉히고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회사 서류야. 이제부터 이 회사는 당신 거야.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들어있어. 당신은 이제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지우는 봉투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보았다. 서류에는 그녀의 아버지 회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지우 사장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회사를 남겨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빚 때문에 그녀는 회사를 잃어야 했다. 민준아, 하지만 이 회사는 당신 아버지의 회사였어. 그리고 내가 다시 되찾아왔어. 이제 당신이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줘.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민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민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날 이후 지우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회사의 이름은 2개의 별이었다. 2개의 별은 지우와 민준,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했다. 민준은 지우의 회사에 자신의 기술을 투자했고, 지우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들의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지우의 능력과 민준의 기술력, 그리고 그들의 진심이 담긴 회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의 회사는 더 이상 돈만을 쫓는 회사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삶을 돕고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회사가 되었다. 어느 날 지우는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는 왜 그렇게까지 나를 도와준 거야? 나는 빚쟁이였고 너는 잘나가는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민준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지우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네 아버지를 존경했어. 너와 아버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어.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어리고 풋풋한 사랑이 아니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견고하고 깊은 사랑이었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백구도 함께했다. 백구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지우와 민준은 결혼 후에도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 그들은 회사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돕고 사회에 기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 소녀가 첫사랑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웠다. 어느 날 그들은 오두막에 다시 찾아갔다. 오두막은 그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오두막 안에는 10년 전 민준이 지우에게 주려고 했던 목걸이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민준은 목걸이를 꺼내 지우의 목에 걸어주었다. 지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네 곁에 있을게. 민준은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향기를 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지켜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지우와 민주는 이제 오두막에서 나와 아버지가 남겨주셨던 집에서 백구와 함께 살았다. 그 집은 낡았지만 지우의 손길이 닿자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변했다. 민주는 지우를 위해 직접 정원을 가꾸고 백구와 함께 뛰어놀았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다. 민주는 지우의 아버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자신의 대기업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지우의 회사 2개의 별을 함께 키워나갔다. 그들의 회사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민주는 자신의 기술력을 접목해 회사를 성장시켰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민준과 함께 오두막을 찾았다. 오두막은 그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오두막 안에는 10년 전 민준이 지우에게 주려고 했던 목걸이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민준은 목걸이를 꺼내 지우의 목에 걸어주었다. 목걸이에는 낡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지우는 목걸이를 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이제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 꿈이 아니야, 지우야. 이건 현실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지.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때 백구가 낑낑거리며 그들의 발치에 다가왔다. 백구는 이제 노견이 되어 있었다. 그의 털은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순수하고 맑았다. 백구는 지우와 민준의 손을 번갈아 보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백구야, 네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몰랐을 거야. 지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는 지우의 손길에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흔들었다. 백구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10년 전 지우의 아버지가 쓰러지던 순간을 목격했고 그 모든 진실을 묵묵히 지켜온 증인이었다. 민주는 지우와 함께 오두막의 마루에 앉아 그들의 과거를 되새겼다. 10년 전 그들이 풋풋한 사랑을 키워나갔던 시간들, 그리고 그들이 헤어져야 했던 아픈 시간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만났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지우야, 나는 10년 전 당신을 떠났을 때 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지. 그래서 나는 항상 불안했어. 당신이 나를 잊을까봐,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민주는 지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지우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는 내 첫사랑이었고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나는 항상 너를 기다렸어. 지우의 말에 민준은 감동한 듯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10년의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오두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우가 민준을 위해 만든 요리였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백구와 함께 산책을 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우야, 나는 당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만들려고 해. 2개의 별 재단이라고. 우리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특히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지우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그리고 민준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민준아, 나도 함께 할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민준과 지우는 함께 2개의 별 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은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2개의 별의 사장이었고 민준의 사랑스러운 아내였으며 백구의 소중한 주인이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우를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2개의 별의 든든한 조력자였으며 백구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